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내야수 안치홍이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로 실시된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은 한화의 보호선수 35인 명단에서 제외된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을 지명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스코틀랜드가 덴마크를 4대2로 이기고 C조 1위가 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조별리그 2조의 무적함 대 스페인도 튀르키예와의 최종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조 1위를 확정하고 1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편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가 북중미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과 코치 각 한 명을 패키지 형태로 뽑는다는 공고안을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새 감독은 내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주요 국제대회에서 여자팀을 이끌게 됩니다. 인종차별 행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의 손동작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맹은 지난 8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김우성 주심에게 항의하며 두 눈에 손가락을 갖다 댄 타노스 코치에 대해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유타와의 경기에 출전해 자신의 23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복귀전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30분을 소화하며 11득점 12어시스트로 활약해 팀의 140대 126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그 주요 이슈들을 짚고 나서 배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어제 있었던 축구대표팀 평가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연전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만 썩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진 않네요.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될지. 일단 성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죠. 볼리비아전도 승리를 했고 가나전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명보호가 기대했던 2포 투수 성에는 물론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이 가나전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전과 비교했을 때 베스트 11 중에서 8명을 바꾸는 굉장히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장이긴 했어요. 공격에서는 손흥민 그리고 이제 이강인 수비에서도 김민재 이 어떻게 보면 공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선수만 빼고 모두 바꿨던 조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력 자체가 좀 답답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팬들의 좀 아쉬운 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 중후반까지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았단 말이죠. 전반 41분에 이 권혁규 선수가 데뷔전에서 보여준 헤더 이게 유일한 슈팅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나에게 오히려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에 이태석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어느 정도 물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널티킥을 또 얻어내면서 추가 득점의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는 바람에 추가골 달성에는 또 실패를 했고요. 네. 오히려 후반 시간대 이제 후반 추가 시간까지 접어들면서 가나에게 한 번 더 실점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간발의 차로 실점을 피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보다도 더 활발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홍명보호를 바라보는 많은 팬들이 조금은 아쉬운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홍명보호가 사전에 말했던 이 포트 2 달성에는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한다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봤어요. 네. 우리가 포트 2에 들어가면 뭐 하나? 우리가 포트 2에 들어간 게 신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포트 2에 들어올 팀들이 신났을 거다. 네, 네. 아 대한민국 만난다라는 들뜬 마음을 들 거다라는 네. 정도로 경기력이 형편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아 보여요.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 있고 네. 이강인 선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말 다양한 이 능력을 갖춘 뭐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지금 미국에서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정말 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대표팀의 전반적인 색깔, 경기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색무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혹자는 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기는 축구만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 이기는 축구를 위해서는 어떤 뭐 그런 전술이나 뭐 뚜렷한 어떤 이 전략보다는 그 이제 단순히 이제 이기기 위한 그런 이제 그때 순간만의 어떤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 전술을 이제 꾸려 나가는 게 뭐 결과적으로 이기는 축구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월드컵 본선은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절대 이게 테스트 성격의 그런 경기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조별리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조편성이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결정이 나면 상대들이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그래도 이 홍명보 감독이 좀 뚜렷한 색깔을 갖고 뭐 3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3백이든 4백이든 다양한 이 상황에서 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뚜렷한 색깔을 저는 좀 보여주는 게 네.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지금까지는 일단 포트 2 수성 또 뭐 더 앞전에는 이 월드컵 본선 진출 이 목표만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이기는 축구만 이제 구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남은 6개월, 7개월 이 순간만큼은 조금은 그래도 이 홍명보호만의 이제 무색무취가 아닌 색깔을 네. 좀 드러내는 그런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간절하게 네네.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오늘 방송 꽉 채울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내일과 모레 축구 기자들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네. 이번에는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프로야구 FA 시장이 계약의 물꼬를 텄습니다. 어제 첫 번째 계약이 나왔죠. 박찬호 선수가 이야기가 나온 대로 두산으로 갔습니다. 네, 4년 총액 80억 원. 굉장히 큰 계약이었고 특히나 이 계약금이 50억 원이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두산이 그만큼 크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두산하면 예전부터 뭐 이제 김민호 코치부터 시작해서 손시현, 이대수, 나주환, 김재호 어떻게 보면 이 내야수들의 명가라고 보일 수 있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김재호, 허경민의 이탈 이후로는 이 내야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재하다라는 좀 분석이 많았거든요. 아마도 이 박찬호 선수가 두산 입장에서는 당장 활약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안재석, 임종성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의 구심점 혹은 롤모델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하고 영입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명의 내부 FA였던 조수행 선수와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4년 동안 총액 16억 원의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야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그리고 외야에서는 정수빈, 조수행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발빠른 야구를 구상하겠다라는 것이 좀 천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출 아닌 유출도 또 있었습니다.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17일 저녁에 옵트아웃 그러니까 잔여 계약 파기 권한을 발동하겠다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홍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FA 신분이 되긴 했습니다만 FA와는 달리 이제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계약하는 구단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출혈이 적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홍건희 선수에 대한 이 불펜이 필요한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요가 당기지 않을까 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산이 외부 FA를 영입한 게 11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2015년에 장원준 선수 이후에
그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는 지금 이번 박찬호 선수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뭐 이 두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두산에서 뛰었다가 재영입을 했던 사례는 과거에 홍성은 선수 네. 그리고 2023년에 양의지 선수 네. 예, 이렇게 이제 영입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네 번째 이제 FA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데리고 온 그런 이제 사례를 맞이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예,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김현수 선수를 과연 데리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강백호 선수도 현재 노리고 있다. 이런 지금 또 말들,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아. 사실은 이게 좀 현실적으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백호 선수는 외국 지금 미국 무대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이 오연 소속팀인 LG와의 또 이 협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 줄다리기가 아마 팽팽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좀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두산 베어스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이 됐던 상황에서 또 김원영 감독이 이제 새롭게 또 사령탑에 부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FA 이 시장에서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명가의 감각을 뭔가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이런 이제 신호를 이번 FA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두산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에 어떤 이승엽 감독 이후에 두산 프론트 혹은 이제 수뇌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명가 재건의 꿈을 꾸겠다 이런 의도가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FA 시장에서 KT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KT 역시도 사실상 박찬호 선수에게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지금 박찬호 선수는 결국은 이제 두산으로 갔지만은 지금 또 한 명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LG에서 이제 FA로 풀려 있는 박혜민 선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혜민 선수도 지금 이 KT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KT가 지난 시즌을 이제 좀 복귀를 해보면은 중심 타선은 뭐 안현민이라든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맞아요. 이 상하위 타선이 상대적으로 좀 무게감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 팀 도루가 상당히 또 적었고요. 그런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박혜민이다. 그러면서 박혜민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네. 두산이 일단은 이렇게 박찬호 선수를 이제 데려갔기 때문에 과연 KT가 이번 FA 시장 잠룡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뭐 박혜민이라든가 또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영입을 할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금 좀 이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LG는 이제 최악의 경우 김현수, 박혜민 두 선수를 모두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염경엽 감독도 이제 두 선수를 잡아달라는 어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가 보네요. 이게 네. 지금. 우승은 했는데 정작 우승 공신들이 다 팀을 떠날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LG가 꾸준히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서 선수들 전반적으로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심지어 이 셀러리캡 상한선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10개 구단 최초로 제재금, 야구 발전 기금으로 14억 원을 납부하는 상황까지 그렇죠. 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오지환, 임찬규, 장현식 선수에게도 FA 금액을 상당히 투자를 했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동원, 홍창기 선수가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김현수, 박혜민 선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은 제시하되 만약에 이 선수들이 떠나간다고 했을 때 플랜 B를 또 냉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성을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오늘 정현호 PD가 나왔으니까 이것 좀 궁금한데 기아도 사실 박찬호를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아가 제일 필요한 팀이었죠.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제 박찬호 선수 말고도 집토끼가 많은데 네.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투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현종, 최영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기아 팬들은 당연히 우리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의외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수를 누가 지킬 것이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무리 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방면으로 봤을 때는
김규성, 박민, 정현창 이런 젊은 선수들을 좀 우선적으로 시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즌 개막 직전까지도 선수들의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많은 팬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도영 선수가 다시 유격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뭐 새로운 시도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부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를 상수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에게 좀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그런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A 시장 사실 그 첫 번째 계약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보물 터지듯이 쭈쭈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아시아 코트하고 2차 드래프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눈길을 끌만한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죠. 네, FA는 뭐 지금까지 좀 열흘 동안 단 2건에 불과했었는데 네. 오늘 이 2차 드래프트는 뭐 거물급 선수들이 많이 이 팀을 그렇죠. 옮겼습니다. 오늘 이제 실시했던 이 KBO 2차 드래프트에서 10개 구단에서 총 17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고요. 안치홍 선수가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66경기에 출전해서 타율이 1할 7푼 1리에 머물렀거든요. 상당히 이제 매 시즌마다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작년에도 이제 한화 이적 첫 해에 128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을 기록을 했었는데 맞아요. 올 시즌에 좀 결국 이제 보호 선수 35명에 이제 포함되지 못하면서 이번 2차 드래프트에 나왔는데 바로 키움이 안치홍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하면서 또 전력의 이제 한 축을 이제 맡게 됐고요. 또 한때 KBO 리그에서 정말 최고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던 이용찬 선수. 네. 이용찬 선수도 2라운드 전체 6순위로 친정팀 두산 베어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 시즌 만에 다시 이제 두산으로 가게 됐고요. 또 이 한화에서 선발과 불펜 모두 정말 요긴하게 활약했던 우완 투수죠. 이태양 선수가 1라운드 2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 기아의 우한 사이드함이었던 임기영 선수가 3라운드 14순위로 삼성으로 또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단별로는 키움에서 4명이 지명이 됐고 두산에서는 2명, 또 기아에서 2명, 또 이제 롯데는 이제 김주환, 김영준, 최충현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을 또 지명을 한 반면에 NC, 한화, LG는 2차 지명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우선 이상화 선수의 굉장히 오래된 세계 기록이 드디어 깨지는 소식이 있었고요. 배드민턴계에서는 안세영 그리고 서승재 김원호조가 과연 또 이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이상화 선수가 보유하고 기록, 물론 이제 기록은 당연히 깨지라고 있는 거고 당연하죠. 깨져야만 하는 거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만 펜케콕이라고 네덜란드 선수가 이 대기록을 깼네요. 네덜란드의 펜케콕 선수는 사실 여자 500m에서 상당히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이상화 선수가 정확하게 12년 전에 이 신기록을 세웠던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이 월드컵 1차 대회를 치렀거든요. 여기서 36초 09를 탔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원래 36초 36의 기록을 이제 세웠었는데 이 기록을 0.27초 앞당겼고요. 사실 제가 이상화 선수 취재를 굉장히 예전에 좀 전문적으로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수 인터뷰도 뭐 여러 번 이제 했었고 뭐 여러 번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 세계 기록 좀 오랫동안 안 깨졌으면 좋겠죠라고 제가 물었을 때 늘 똑같이 했던 얘기가 내 기록은 자부심과 같다. 오랫동안 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 기록이 이제 깨지고 나서 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가 3636. 숫자도 굉장히 약간 이 12년 만에 이제 기록이 깨지면서 뭔가 이제 작별 인사를 그래도 쿨하게 본인의 이제 캐릭터답게 이렇게 쿨하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그런 또 반응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12년이면 오래 버텼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진짜 대기록을 세웠던 이상화 선수도 자랑스럽고 또 이제 새롭게 펼쳐질 뭐 이 36초 09의 기록도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배드민턴은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동반 신기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서승재 같은 경우는 이미 11번의 우승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진용 선수와의 태국 마스터스까지 포함하기는 11개 우승 타이틀이고 그렇죠. 김원호 선수와의 이제 우승만으로 봤을 땐 10번째 우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모타 켄토의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인 11번의 우승을 도전하고 있고 한 명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죠. 안세영 선수도 이제 지난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9개 대회 정상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서승재 김원호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모타 켄토의 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배구 V리그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펼쳐지고 있을 텐데요. 김지한 기자가 경기를 정리해 주시죠. 네,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오. 네, 남자부, 여자부 오늘 각각 한 경기씩 열렸는데요. 먼저 여자부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IBK 기업은행은 연패 탈출이 정말 시급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도로공사가 기세를 이어가면서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8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2위 페퍼저축은행과의 격차를 이제 좀 더 벌렸고요. 반면에 IBK 기업은행은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남자부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의 경기 두 팀 다 뭔가 지금 순위 반등이 좀 필요했던 그런 이제 경기를 오늘 펼쳤어야 됐는데 결국은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최하위였던 이제 순위를 이제 한 계단 끌어올리면서 6위로 올랐으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화재는 3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로 밀렸습니다. 네. 자, 여자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이 대결은 그 시즌 시작 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승 후보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최하위 대 1위 팀의 맞대결이 달라졌죠. 되고 있죠. 그러게요. 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김하경 세터가 오른쪽 발목인대 파열로 이탈을 했고 이소영 선수가 또 퇴단을 하면서 전력에 큰 금이 갔는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이 빅토리아 선수에게 공격이 치중되는 모습. 그런데 빅토리아의 공격 성공률이 30%대에 머물렀단 말이죠. 반면에 도로공사는 굉장히 공격 패턴이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마, 타나차, 강소희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굉장히 장점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모마 17점, 강소희 16점, 타나차 14점. 굉장히 다양한 네. 삼각편대를 뽐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리버스 스윕처럼 이번 또 한 번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팀 득점 도로공사가 58점을 기록했는데 네. 이 세 선수가 합작한 게 47점이에요. 거의 뭐 한 80% 90%에 육박하는 이 점수를 이 세 선수가 이제 내다 보니까 네. 정말 이 삼각편대의 이런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V리그 저희가 뭐 이 시간에서 참 많이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올 시즌에 이 삼각편대가 가장 강력한 팀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도로공사의 현재 상황 꼽고 싶습니다. 네, 도로공사 연승이 지금 몇 연승이죠? 이제 오늘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8연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4연승을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제 2021-22 시즌에 올렸던 팀 최다 12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게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은 독주 체제가 살짝 굳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네. 승점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자, 여자부 순위를 짚어보면서 승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도로공사가 22점의 승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페퍼저축은행이 2위 그리고 GS칼텍스가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흥국생명, 정관장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순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순위표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페퍼저축은행이 2위 그리고 이게 뭐 시즌 초반 뭐 한 5경기 내로 치렀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근데 이미 2라운드에 접어들고 8경기, 9경기째를 치르고 있는 팀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승점 16점 그리고 순위 2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뭐 창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이렇게 5할 승률 이상 거두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배구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팀 전력은 뭐 공격 수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도로공사가 지금 워낙에 연승 행진으로서 지금 빛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세 정말 대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코토로 올 시즌에 합류한 이 시마무라 하유요 선수. 네, 이 선수가
그동안에 사실 페퍼저축은행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들 블로커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마무라 선수가 이 미들 블로커의 약점을 올 시즌에 뭐 거의 지금 이 창단 후에 거의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개막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전 경기에서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리그 득점 부문에서는 지금 7위, 속공 부문에서는 2위, 또 블로킹도 2위 이렇게 대부분의 지금 공격 이제 전 부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퍼저축은행의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 또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이었나요? 지지난 시즌이었나요? 뭐 일단은 최하위를 벗어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승점이 두 자릿수가 됐다는 걸로 굉장히 기뻐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의미를 한번 저희가 설명했던 예.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8경기 만에 승점 16점입니다. 네. 이번 시즌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남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경기인데 셧아웃 승리가 나왔네요. 네, 우리카드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우리카드도 사실은 이 아라우조 선수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팀 선수들 간의 이 기복이 심한 편이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결국 아라우조 선수가 해줬습니다. 네. 오늘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이 28득점, 공격 성공률 65%로 주포 역할을 또 톡톡히 해줬고 아웃사이드 히트 포지션에서 알리 선수도 13점으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아희가 19득점을 올렸습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오늘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그 3강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경기까지 반영한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두에는 현재 KB손해보험이 6승 2패 승점 19점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뒤를 대한항공이 6승 1패를 이제 거두면서 승점 17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캐피탈이 4승 3패 승점 13점을 기록하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OK저축은행이 4위 그리고 5위에는 한국전력이 포진해 있고 오늘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카드가 승점 8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네. 6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가 이제 승점 7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남자부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KB손해보험이 굉장히 이 작년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는 또 좀 더 이제 올라온 그런 어떤 전력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대한항공은 뭐 굉장히 좀 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전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우리카드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최근에 이 전력이 많이 처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지금 5연패를 끊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카드 또 뭐 OK저축은행 이런 팀들도 충분히 이제 남은 이 시즌에서 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만만치 않죠. 예, 남자부는. 좀 앞으로의 또 이 중위권 싸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구 팬들은 아니겠지만 KB손해보험 팬 여러분들은 경민대체육관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올해 갖지 가장 않을까 큰 네. 승리 원인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